피부에 따라서 많이들 그런 게 그렇죠. 다르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원장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뭐 얼굴이 이제 건조하다는 거 자체가 이제 보통은 이제 어디가 당기거나 좀 트거나 하면서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피 쪽에 이제 좀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두피 쪽으로 좀 건조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선이라는 그런 질환명을 붙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건선이나 아토피 같은 질환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더워 좀 습기가 조금 가라앉는 이런 10월, 11월 이럴 때 좀 심해지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수분과 진액이라는 것은요, 보통 비장, 폐장, 또 이제 신장, 삼초 같은 곳에서 이제 담당을 한다고 보는데요. 보통 이제 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보다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수분의 증발이 있다고 해요. 그게 한 시간당 30cc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폐장도 역시 우리 한약적으로 봤을 때는 폐주 피모라고 해서 우리 피부와 모발 쪽의 영양분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배 피시는 분들 또 이제 우리 호흡기 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은 피부가 좀 거칠거칠하거나 머리 몸에 있는 채모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푸석푸석하시거나 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다 추가적으로 비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몸에서 수분을 운하시켜주는, 돌려주는 어떤 그런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비장의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손끝이 갈라지거나 발끝 같은 데가 갈라지거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양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호르몬 부족하신 분들, 에스트로겐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발 뒤꿈치 갈라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진액이라는 개념은요, 호르몬,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 장액이 있습니다. 장간막의 사이에 흐르고 있는 체액들 성분들까지도 전부 다 이제 진액의 개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들 실제로 이러한 건조증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사례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기억에 남는 환자분들 계셨나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안구 건조증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건조하신 분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노안과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또 이제 연령대가 보통 60에서 60 후반대 기본 이 정도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갑자기 급격하게 온도 변화가 많은 환절기 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이제 성기 쪽으로 음부 쪽으로의 이제 건조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여름철에 이제 잦게 이제 건조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좀 잦게 건조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약침 치료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음액을 보충해주는 보호혈 해주는 약들을 좀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승현 원장님, 아버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또 어떤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아버님 말씀하신 증상들은 차명증 또는 이제 수명증, 광예민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 질환인데요. 쉽게 말하면 빛에 대한 이제 각막에 광감이성이 생겨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빛이나 열로 인한 자극에 대해서 안구에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이물감이 있거나 아버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린 느낌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을 말하고요. 이제 원인으로 보면 각막에 이물이 있거나 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안구 원인 질환이 있거나 대표적인 게 각막염, 홍채염, 또 이제 외상 또는 홍채 결손,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막이 늘어져 있거나 하는 그런 수정체 문제들이 있거나 한 경우들이고요. 또 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원인은 이제 수면 부족, 또 이제 과음, 과로 같은 것들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피로가 그로 인해서 좀 누적돼 있을 때 이런 이제 광예민성이 좀 올라가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무시할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의 나이, 즉 이제 노안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차명증 그 원인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원장님, 이와 같은 증상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차명증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이제 많지는 않지만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눈이 부시고 또 이제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눈이 시리거나 하는 증상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침 치료, 또 이제 뜸 치료, 약침 치료, 또 이제 한약 치료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한 혈자리들 중에 하나가 안구 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직접 침을 맞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직접 침을 맞지는 않고 보통 이제 정명, 찬죽, 동자료 이런 혈자리들의 침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뜸 치료를 하시는 것도 좀 유효한데 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찬죽, 곡지 이런 혈자리들의 이제 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한약 제제들 중에서도 이런 수명증을 좀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나눠서 이제 당연히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방약제라고 해서 우리 흔히 아는 거 결명자가 눈에 좋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결명자 또 이제 감국, 국화 이런 것들은 눈 쪽에 열감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눈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식이요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식이요법을 위해서는요, 보통 이제 항산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버섯, 미나리, 또 이제 그 토마토, 블루베리, 녹색 채소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술과 담배 같은 눈에 직접적으로 자극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혈자리 6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썹 정중앙, 앞에, 끝에, 그리고 눈 주변에 그 목 외자 쪽, 그리고 목 내자 쪽, 그리고 이제 눈 밑에 이렇게 6개 혈자리를 보통 이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지압을 하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 같이 해주시면 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건강 꿀팁으로는 여성의 인생에서 좀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라고 꼽을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갱년기 증후군이란 어떤 것일까요? 폐경기 전후 시기인 45에서 55세 이 사이에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지면서 나타나는 정신적인 증상 또 신체적인 증상 모두 다 포함하는 증후군들을 말합니다. 증상을 분류해서 나눠보자면요.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상열감, 신계항진, 안면 홍조, 발한 같은 증상들이 있고요. 또 이제 근골격계 질환인 요통, 관절통, 근육통, 두통,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정신신경 증상으로요. 현기증, 기억력 감퇴, 불면, 그리고 이제 불안,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위장 기능 장애를 드물게 좀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비뇨 생식기계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질 건조감, 성교통, 또 요로 감염, 방광염 같은 잦은 증상들을 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은 갱년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폐경 이행기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요. 먼저 증상이 생리불순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뒤에 저에스트로겐 혈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상기감, 안면 홍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난소 기능 퇴화 자체로 에스트로겐 자체가 거의 바닥을 치게 되면서요. 골다공증, 심혈관계 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갱년기 증후군의 자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복잡한데요. 이 한 가지 문항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얼굴이 이제 화끈 달아오른다. 얼굴 쪽으로 갑자기 아무런 정서적인 자극이 없이도 위쪽으로 훅 올라오는 열감이 나타나는 경우. 2번, 땀이 쉽게 난다. 뭐 이렇게 갑자기 더운 데로 가거나 하지도 않았고 뭐 뜨거운 걸 먹지도 않았는데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나 하면서 땀이 쉽게 나는 증상. 또 이제 허리와 손발이 잘 차가워지는 증상. 그리고 다음으로는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 증상만으로도 우리가 숨이 차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면 답답하게 느껴지시면서요. 이제 우리가 숨이 조금 가빠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불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들기가 어렵고 잘 깨는 증상 역시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화가 잘 나고 초조하다. 예, 마치 화병 증상이랑 굉장히 비슷하게요. 갑자기 기분이 좀 나빠지면서 예민해지고 정서적인 민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걱정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소한 것들도 지나가는 것들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되새기게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들이 잦다. 그리고 그 다음은 쉽게 피로해지고 전신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리고 어깨 결림, 요통, 손발에 통증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항들이 갱년기 증후군을 자가적으로 진단하는 스케일로 쓰고 있는 자가 진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갱년기 정신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인 증상들도 있지만요. 정신적인 증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오기 때문에 이게 화병인지 아니면 갱년기 증후군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환 증상인지를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년기의 우울증은 젊었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나 조기 우울 장애가 없었고요. 그러다가 갱년기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우울증, 또 이제 초조, 불안, 적대적인 태도, 또 이제 심한 망상 이런 것들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되게 극도로 예민하게 되고요. 건강에 대한 연유증도 생기게 되세요.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 이거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또 이거는 어떤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랑 이제 좀 더 심한 경우에는요, 갱년기 망상증이라고 해서 방어적인 병적 성격, 또 이제 갱년기 우울증보다 예후가 훨씬 불량한 증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갱년기 장애와 화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 장애와 화병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갱년기 장애는 갱년기 연령층에만 호발한다라는 그 조건이 있고요. 스트레스의 어떤 조건들이 전혀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서 화병은 다양한 연령층에서 20대, 30대, 40대 어느 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 조건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이 특이한 상황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상열감, 무기력감 같은 증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서로 감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갱년기 장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요, 갱년기 증상이라고 하면 신정쇠약, 감기울결, 또 이제 심신불교, 신비양어 이렇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신장은 한의학적으로 신장은 우리 몸에서 호르몬 대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그 장기거든요. 주요 장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좀 전반적으로 열이 올라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때는 지백지황탕이라는 처방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신양어라고 해서 몸이 어딘가에서 차갑고 또 이제 변이 조금 물러지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우기환이라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감기울결이라고 하면요, 우리 몸에서 심리적인 반응,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환경 인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인데요. 감기울결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화가 나고, 그리고 이제 정서적으로 자꾸 업다운이 쉽게 되고, 옆구리 같은 곳이 아프거나 하는 증상들의 감기울결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고요. 소요산이라는 처방으로 처방을 많이 합니다. 심신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시 여기서 조금 더 심해져서 불면, 또 이제 불안, 그리고 이제 자주 예민해지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한방적으로는요, 한의학 치료, 그리고 이제 뜸 치료, 침 치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요. 한의원에 한번 내원해 보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고 이렇게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송승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